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수학 이항정리 조합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정리 조합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1학년도 전공 A 7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정리는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하실 겁니다. x 더하기 y n개가 주어지는 거죠. 이 n개의 x 더하기 y의 선택의 개수입니다. n 컨비네이션 r이 개수가 되죠. 자, 노트할 내용은 x가 1, y가 1,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결과가 나오십니까?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리시면은 이 결과 또한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다룹니다. 익숙하시고. 자, 추가되는 게 바로 3번인데 음의 정수로 심지어 실수까지 이항정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이항계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확장된 이항계수라는 표현을 빌리면은 이항정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무한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에 x에 마이너스 n 빼기 r, y에 r제곱. 확장된 이항계수 맞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조합 계산하듯이 하면 됩니다. r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n에서 1씩 줄여나가면 되죠. 어디까지? r 더하기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건가요? r개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r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1의 r제곱. n 더하기 1, n 더하기 r 빼기 1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분자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 r제곱에 n 더하기 r 빼기 1 팩토리얼로 쓰면은 n 빼기 1부터로 줄어드는 거를 나눠주면 되겠죠. 즉 여기 n-1 팩토리얼. 그러면 그대로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에 r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까요? 자, 그러면 분자가 n 더하기 r 빼기 1 팩토리얼, 그 다음 r 팩토리얼, n 빼기 1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r을 뺀 거로 보시면 되죠. 그럼 n 빼기 1 나오죠. 이게 바로 뭔가요? 이거 맞나요? 확장된 이항계수. 특히 n 더하기 r 빼기 1 r 이 컨비네이션은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이렇게 쓰죠. n homogeneous r hr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확장된 이항계수는 중복조합과 관련된다는 것.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개수입니다. 배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겁니다. 알파벳이 하나, 알파벳 G가 2개입니다. 그러면 세 자리 문자열의 개수는 같은 문자를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문자를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세 자리 중에 같은 문자 G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2. 알파벳 A는 1 컨비네이션 1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죠. 이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중복조합의 개념입니다. 커피, 녹차, 우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커피, 녹차, 우유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7명이 한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7명이 한 개씩 선택하니까 7명이 커피를 선택할 수도 있죠. 혹은 녹차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명은 커피를 선택하고 또 2명은 녹차를 선택하고 나머지 3명은 우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커피, 녹차, 우유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이해되시죠?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선택하느냐, 녹차를 선택하느냐,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구별하지 않겠다. 얼마만큼 반복되느냐. 자, 그래서 커피, 녹차, 우유의 선택의 개수, 최대 개수는 7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구분선은 바로 뭐냐? 이거를 커피로 볼 수 있고, 녹차로 볼 수 있고, 우유로 볼 수 있고. 그걸 구분짓기 위한 구분선이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는 2개가 필요하죠. 이거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나열의 개수. 자, 이건 이제 1번화 할 겁니다. 1번화. 9팩토리얼을 7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날랐죠? 이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돼요. 7명이 선택한다는 말은 7명이, 그러니까 7번 반복되는 거죠. 7이라는 반복되는 수.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종류. 서로 다른 세 종류와 7이라는 반복되는 수. 이 두 가지 수를 이용해서 9하고 2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9는 서로 다른 세 종류 반복되는 수에서 1을 뺐습니다. 그럼 9 만들어지죠. 요 2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죠. 바로 조합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죠.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7번 반복해서 선택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바로 중복조합. 방금 살펴봤던 확장된 이항, 음의 정수에서 확장된 이항 개수죠. 이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중복조합. 지금까지 이항정리 조합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2학년도 14번 문항인데 100KB, 150KB, 200, 250, 300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파일을 용량이 각각 1440. 이거 다 더하더라도 1440 안 되죠? 그러면 한 디스크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켓은 색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3장 모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색이 구별되지 않아요. 이 말은 이 5개의 파일을 3가지로 분할하는 거로 끝내면 되죠. 왜 그러냐면 디스켓이 색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배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색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3장의 플라피 디스켓이. 지금은 플라피 디스켓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저장장치. 3개의 저장장치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5개의 파일을 3개로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 5를 3개로 분할하는 거죠. 3 더하기 1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딱 2가지죠.
이 분할의 경우의 수에서 같은 수가 있을 때는 이 같은 수의 횟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거. 이가 반복되죠? 2번 반복됩니다. 즉, 2가지 분할의 경우 전부 다 이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분할의 경우의 수. 이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특별히 서술할 것도 없죠? 그래서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4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 N개를 N명,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N명의 학생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한 명에게 N개를 다 줄 수도 있죠. 즉, 그 말은 N번 반복되는 겁니다. 아, 중복조합이구나.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겠다. 조합기호 안 썼네요. 그죠? N번 반복, 서로 다른 N명. 그러면 F의 Nm이 바로 중복조합을 의미하는 거죠. N번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쓰자면은 M 더하기 N 빼기 1의 컨비네이션 N입니다. 그럼 1번 바로 계산되나요? 자, 2번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2번 증명할 때 결정적으로 쓰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N 컨비네이션 R은 바로 이전 단계인 n-1번째 단계에서 R 빼기 1, n-1번째 단계에서 R. 이항계수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게 중요 아이디어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2번 증명에서는. 자, 이거는 소술이니까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중복조합이라는 것만 이해가 되시면은 바로 해결되는 문제죠. 서로 다른 M번 중복을 허락한다. 그래서 첫 번째 F63은 28이 답이 되고, 자, 이번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좌변, 우변, 바로 성립하네요. 그죠? 그래서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K 플러스 1번째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혹시 그러면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K번 반복하는 거죠. M 더하기 1개 중에서. K 더하기 1번 반복하는 거죠. M개 중에서. 그러면 요거에서 바로 파스칼 삼각형 결과 이용이 됩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익숙한 기호로 썼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보이죠? M 더하기 K번째 K 더하기 1. 그럼 이 값은 M 더하기 K 더하기 1번째 K 더하기 1과 같겠죠. 됐나요? 나머지는 이제 뭐 간단한 거죠. 정리해서 쓰면은 수학적 기납법에서 성립함이 증명이 완료됩니다. 자, 이번에는 2006학년도 12번 문항으로 5자리 자연수입니다. 5자리 자연수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네요. 5개의 수가 1, 2, 3, 4, 5, 6, 7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1번만 놓고 보면은 A, B, C, D가 무의식 중에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합의 원소들은 같은 원소는 반복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선택하면 되죠. 자, 근데 2번을 보니까 반드시 1357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1357을. 그러면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개수죠. 먼저 1, 2, 3, 4, 5, 6, 7에서 서로 다른 7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개 선택됐으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135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1357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금 1번은 그냥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지금 1번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1, 3, 5, 7이 되면서 나머지 2, 4, 6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5팩토리얼. 그럼 세 가지죠. 5팩토리얼 곱하기 3. 이거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1357. A, B, C, D가. 반드시 1357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1357을 가지고 있고 1번 조건에서 서로 다른 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357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1, 3, 5, 7 중에서 한 번 더 선택하면 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면 5팩토리얼을 두 개가 반복되는 거죠. 여기 몇 개 있습니까? 4개. 1을 한 번 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1, 3, 5, 7하고 1을 한 번 더 선택. 이거 일렬로 나열. 1, 3, 5, 7, 그 다음에 3. 이걸 또 나열. 1, 3, 5, 7, 5, 나열. 마지막으로 7. 그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이죠. 2006학년도 12번 문항입니다. 특별히 소설할 거 없죠? 먼저 모두 다 다른 경우 5가지가 2, 4, 6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 가지가 반복되는 경우 1이 반복되거나 중복 선택하거나 3을 중복 선택하거나 5를 중복 선택하거나 7을 중복 선택하는가.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600가지가 되겠습니다. 2009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A 고등학교에는 체조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체조 선수 중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를 뽑기 위해서 2번의 자격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2차 테스트에 도전할 수 있는데 1, 2차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들의 집합을 각각 S, 1차 테스트 통과, T는 2차 통과. 자, 그랬을 때 1차 통과한 선수들의 집합과 2차 통과한 선수들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차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수가 0명이면은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는 수는 0명일 수밖에 없죠. 이 경우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1차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수가 1명이면 2차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의 수는 이 1명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1차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1명입니다. 5명 중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O 콤비네이션 1이죠. 그리고 이 학생이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니까 바로 고배 법칙에 의해서 1 콤비네이션 0 통과 못하는 경우 통과하는 경우. 그럼 이건 바로 2죠. 앞에서 했던 이항 정리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죠. 2의 1제곱. 세 번째는 1차 테스트 통과한 학생 수가 2명. 그러면 2차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수는 0명 아니면 1명 아니면 2명이죠.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 O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는 2 콤비네이션 0, 2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2. 그럼 이거는 2의 제곱이 되겠나요? 그러면 1차 테스트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O 콤비네이션 제일 첫 번째 한 명도 합격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O 콤비네이션 제로로 보면 되죠. O 콤비네이션 제로 곱하기 1 O 콤비네이션 1 곱하기 첫 번째 계산을 제가 잘못한 건 1이죠.
1 컨비네이션 0, 1 컨비네이션 1. 맞게 계산했죠, 이게. 2. 자, 그 다음 2명. 2의 제곱.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5명 다 통과할 수도 있겠죠.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의 5제곱. 이거는 이항정리 바로 이용하는 거구나.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5까지 5 컨비네이션 R에 2의 R제곱. 그럼 이항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R은 0에서부터 5까지 5 컨비네이션 1 추가하면 되죠. 5 빼기 R제곱 2의 R제곱. 따라서 1 더하기 2의 5제곱이네요. 그죠? 3의 5제곱. 2009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또한 특별히 소술할 거 없죠? 이번에는 2019학년도 전공의 8번 문항 2점 배점의 단답형 문항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한 5명의 위원 A, B, C, D, E. 이 5명의 위원이 작업할 수 있는 요일을 각각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의 위원 중 4명을 선발을 해서 각각 다른 요일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5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하니까 5 컨비네이션 4. 딱 5가지 경우네요. 그 5가지의 경우 수에서 4명의 위원들이 각각 다른 요일에 일을 한다는 거. 그럼 각각의 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겠죠. A 위원은 월화수목, B 위원은 월수, C, D, E 위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5가지니까 첫 번째 A, B, C, D. 그럼 여기 D 위원만 겹치는 요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B 위원을 월수, 월수 AB 위원을. 그러면 C, D 겹치는 요일이 없죠.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20가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5가지를 다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딱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 전공의 7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일반화된 이항계수. 저는 확장된 이항계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2의 n의 n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fn. 그래서 fn을 구한 뒤에 이 급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장된 이항계수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줄여나가면 되죠. 1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n 더하기 1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또 끄집어내면 되죠.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오게 됩니까? 그러면 n번 나오게 되죠. n번.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n 빼기 1입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1을 또 끄집어내면 되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몇 개? 여기 n 빼기 1까지니까 n개죠. 자, 그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 팩토리얼에 마이너스 1에 n에 2에 n제곱분의 1. 그러면 첫 번째 1,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인가요? 세 번째 이거 5 나오겠죠? 쭉 가면 마지막 번째 2n 빼기 1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에 n, 2에 n분의 1 끄집어내놓고 n 팩토리얼 분모에 있는 거 분자를 보니까 홀수들이죠. 자,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짝수만 추가하면 되죠. 짝수를 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2n까지 추가하는 거죠. 짝수를 추가하고 2n까지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짝수들 나눠줘야 되죠. 그런데 짝수는 2, 4 이렇게 가면 2로 묶어버리면 1부터 n까지죠. 그럼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의 n제곱입니다. 그 다음 n 팩토리얼. 짝수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2n 팩토리얼 맞나요? 이거 정리하면 되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쓰면은 2의 n제곱이니까 이걸 그냥 4n으로 쓸까요? 4n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 n 팩토리얼의 제곱. 2n 팩토리얼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fn 구해지나요, 이게? fn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걸 뭐로 또 나타내겠어요? 조합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아, 그러면 fn은 이거하고 관련되겠구나. 4, 이것도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밑으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4에 n제곱분의 fn은 마이너스 4n이겠군요. 요 2n 팩토리얼 분자, 요것만 따로 쓸게요. 2의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제곱입니다. 그럼 n 팩토리얼 2n 빼기 n 팩토리얼. 바로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2n의 n이죠? 2n의 n입니다. 그러니까 fn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되는 거죠. 확장된 이항계수.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요거 들어가는 거죠. fn이 4의 마이너스 4의 n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4의 n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의 n제곱.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2분의 1의 n제곱인가요? 자, 이제 이항정리 떠올리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면 제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여기다 뭘 추가할 거냐면 2분 1의 지수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n 2분의 1의 n 요 합이 딱 마이너스 1, 2분의 1 나오죠? 이건 바로 뭐다?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확장된 이항계수. 그럼 2분의 3. 따라서 역수치하면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확장된 이항계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021학년도 7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지만 그냥 계산하는 거죠.
특별히 서술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서술이. 자, 확장된 이항계수. 따라서 fn이 마이너스 4의 n제곱. 그러면 급수 계산이 여기서 확장된 이항계수, 즉 이항정리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루트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정리 조합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이항정리 조합단원에 대한 리뷰는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한 이항정리, 여기서 파생되는 유용한 결과들이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게 뭐가 빠졌네요.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여기 빠졌네요. 여기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n의 합이 2의 n제곱이라는 거. 자,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리시면은 자연스럽죠? n 컨비네이션 r은 n-1의 r 빼기 1, n-1의 r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산수학 마지막 단원인 생성함수에서 이제 주로 사용할 겁니다. 확장된 이항계수. 특히 음의 정수에 대한 거. x 더하기 y의 마이너스 n. 그러면 급수로 나타난다는 거. 무한급수로.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에 x의 마이너스 n 빼기 r, y의 r. 여기까지 보면은 이항정리의 이항계수하고 유사하죠. 자,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이, 자, 이제 바로 써도 될까요? 마이너스 1의 r 제곱에 n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 중복조합이죠. 이산수학 마지막 단원인 생성함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정리 조합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화식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